그러면은요,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박지원이가 CBS에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뭐 인터뷰라고 해봤자 권영철 뭐 대기자라고 하는데 크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마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 일종의 말하자면은 이 경고,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서울경제하고 한 인터뷰에서는 헛다리 짚지 말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헛다리 짚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CBS의 그 권영철 기자라는 사람은 그냥 짤막하게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내가 뭐 윤석열하고 친했었는데 이럴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악담을 했지만 제대로 취재를 한 거는 여러분 서울경제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에서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박지원의 속내를 아주 잘 알 수가 있더라고요. 박지원은요, 지금 자기도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청와대에서 가관도 아닐 거 아닙니까? 박지원하고 조성은하고 뭐 38층에서 그게 모모야마라고 일식당이래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자기 캠프에 들어오라고 모 정치인이 거기서 저한테 밥 사주고 뭐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비싼 데서 그러니 뭐 이 제일 좋은 사케도 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 나는 너하고 일 안 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모모야마에서 만났는데 이 모모야마에서는 점심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더구나 이제 뭐 술 한 잔 걸치고 이렇게 하면 진짜 100만 원은 쉽게 나오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젊은 여자애를 그것도 남북 통신선이 두절된 날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데 저 세곡동에서 막 가가지고 롯데호텔 그것도 중심가에서 제가 보니까 롯데호텔도 LCT도 있고 그러면 거기가 세곡동에서 더 가깝잖아요. 근데 조성은을 위한 배려 같아요. 네? 조성은이 여의도에서 사니까 아 네가 너무 멀리 오려면 힘들지. 내가 갈게.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의 롯데호텔에서 만나서 5시간이나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요. 연애를 한다거나 뭐 그것도 열애를 하지 않으면은 5시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정말 묘하죠, 여러분. 묘한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에서는 언급할 그것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단어를 나 커멘트를 읽으시는데 언급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커멘트할 일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야 이 박지원이 지금 같은데 더구나 여정이가 화가 나가지고 아각됐지. 응? 거기다가 남북통신선 내가 뭐 줘가지고 겨우 이어놨는데 그게 두절됐어. 그럴 때 젊은 여자애 데리고 롯데호텔의 모모야마에서 밥을 먹어. 청와대가 굉장히 불쾌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청와대가 자르질 못해요. 왜 못 자르냐? 청와대가 지난번에 박지원이 이른바 재혼설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박지원이가 사퇴를 냈다. 나 이제 80이 되니까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싶다. 박지원이가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그거를 극구 만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 80 먹은 할배가 무슨 뭐 재혼을 해? 그러면서 전 그때 머릿속에 들은 게 아이고 한 뭐 그러면 한 5, 60대 여자 젊은 여자 꼬셨나 보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재혼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조성은이라는 애하고 좀 연결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로서는 갑자기 국정원장이 바뀌고 그러면은 재혼설, 사퇴설 이렇게 되면서 뭐 엄청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면도 없고 또 국민들이 이거 국정원장 이 자식 뭐 한 거야 나라는 지키라고 했더니 여정이 조공이나 바치고 그러더니 뭐 연애를 해? 아마 청와대에서는 그때 조성은의 존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른바 재원설의 주인공 그때 이제 저도 들었던 게 뭐냐면 젊은 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여자라고 해서 박지원이가 88배니까 50, 60 이 정도로 본 거예요. 참 순진하죠.
자, 그런데 박지원이도 이런 상황이 깝깝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조성은이가 기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자, 조성은이가 지금 저지른 일을 보세요. 아, 우리 원장님이 전화 뭐 원한 날짜가 아니거든요. 배려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러면은 그냥 완전히 이제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조성은이가 기가 살아가지고 쫙쫙 지금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손준성이한테 받은 게 틀림이 없다는 둥, 아 나는 여배우고 우리 원장님은 피해자고 뭐 이런 소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좋아하시는 분, 정 많으신 분한테 제가 사과를 드려요.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길을 살려주는 거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기 살려주는 게 아니라고. 박지원이가 조성은한테 꼼짝 못하는 거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옛날에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그런지 PD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 중에서 그 PD한테 접근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뭐 특정한 목적이 있겠죠. 뭐 소속사도 없고 뭐 받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PD한테 접근을 해요. 근데 그 PD가 맨날 걔 연기 못한다고 막 저기 윽박지르다가 제 이제 동료였던 PD였던 동기한테 들은 건데 어느 날 이제 그 아가씨가 그 자기 선배 책상에 와가지고 다리 꽂고 딱 앉아있더라는 거. 부장 자리. 나와 이랬더니 이러더라는 거야. 왜 그러세요 오빠?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그 PD가 와가지고 너 왔니? 막 이러더라는 거야. 약간 저는 그런 게 떠올랐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 박지원이가요, 역시 노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롭잖아요, 문재인이. 그리고 뭐 캐스퍼 사면서 퇴임을을 생각하니까 너무 싫을 거고. 이번에 뭐 유행 가는데 정수기 꼭 따라가겠다고 하고 국민 보기도 좀 그렇고 끝까지 챙겨먹고 아들놈은 또 이 와중에 1,500만 원 나랏돈 해먹고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예술가가 왜 나랏돈을 해먹습니까? 정말 이거는 걔가 예술적으로 꽝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박지원이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에게 충성을 다 바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어떻게 보냐? 야, 진짜 80 먹은 노인네가 네?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한테 팍 그냥 응? 정말 응?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파리처럼 앞발을 비비고 있나. 정말 낯뜨겁죠 여러분. 진짜 낯뜨겁기 이를 없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박지원이가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내가 윤석열 총장하고 친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런데 정말 아무리 급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그 문제에 홈캠프에 있다는 사람하고 밥을 먹겠냐? 사람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박지원이가 막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국정원장이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나쁜 말이건 좋은 말이건 해야 됩니까? 지가 문재인과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위해서 정치에 개입 안 한다고 해놓고 내가 참고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말을 그대로 뒤집는 거잖아요. 정치에 개입을 안 한 사람이 왜 윤 총장에 대해서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내가 안 했다고 그거를 자랑을 합니까? 또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급해도 내가 홈캠프에 있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이필영이라는 사람하고 말하자면 밥을 먹어야 되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국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바로 그런 날 남북 통진선이 다시 두절된 날 아마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가 더 기가 막히겠죠. 그런 날 젊은 여자하고 단둘이서 그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게 더 기가 막혀요. 물론 거기에 이제 2+1으로 홈캠프에 있는 조직본부장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물어봤더니 좀 그 믿기 어렵다. 저는 오히려 박지원이가 조성은하고 그 롯데 호텔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밥을 먹었다는 거를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설마 홍준표 쪽에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요. 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성은은 말하자면은 꽉 먹고 알 먹고였던 것 같아요. 박지원이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심기를 즐겁게 해주는 막 그런 기쁨조였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 하태경 의원도 조성은이가 거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나오는 국가 기밀을 공유를 했다고 본다. 제가 보니까 하태경 지사 보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조성은이가 8월 11일 날 박지원을 만나는데 조성은이가 8월 10일에 무려 116건에 대해서 이 손준성에 대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박지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갔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간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는 거죠. 야 그거 네가 다운받아봐. 자 145일 동안 거의 뭐 그 4.15 총선 그 뒤로부터 1년 4개월 145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545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쳐다보지도 않는 거를 왜 박지원이를 만나는 그 전날 봤을까? 그래서 김재원 이제 최고위원은 이런 말도 하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먹잇감이 손준성과 김웅이 아니었다. 윤석열이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한 명 덧붙이겠어요. 한동훈. 한동훈 얘기가 지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던 권영철이라는 사람도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첫째 잠자는 호랑이 건들지 말라 이러면서 윤석열에게 박지원이 경고를 했다. 내가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고발 문건을 작성한 이 손준성이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여기에는 한 6명쯤의 인원이 있는데 이 여기서 작성을 했다면은 무조건 윤석열이가 이거는 관여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경수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유죄를 받아가지고 문재인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지원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마라? 이거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해야 될 말입니다.